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경북 동해안 국가지질공원이 4월 17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공식 등재됩니다. 경주 양남 주상절리군과 울진 성류굴 등 경북 동해안 29곳의 지질명소가 우수한 지질학적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 양남면의 주상절리군은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기 힘든 부채꼴 모양으로 큰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상의 주상절리가 해안선을 따라 펼쳐져 있어 연간 2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좀 이제 이런 거를 보지를 못해가지고 여기 와서 보니까 그래도 뭐 만들어 놓은 것 같이 이렇게 멋있게 돼 있어요. 양남 주상절리와 함께 왕피천과 성류굴, 고래불 해안 등 경북 동해안에 29곳의 지질 명소가 산재해 있습니다. 지난 2017년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된 데 이어 경북도와 울진, 영덕, 포항, 경주 등 4개 시군이 힘을 모아 지난 2023년부터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해왔고 2년 만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공식 등재되는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의 의미는 국제적으로 이러한 자연유산의 가치를 공식 인정받았던 데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경북 동해안이 국제적인 지질 관광과 교육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300만 년 전 동해가 만들어질 때의 지질 흔적과 한반도 최대의 신생대 화석 산지가 있어 우수한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경북 동해안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된 4개 시군과 함께 지질 탐방 인프라를 구축하고 다양한 콘텐츠 발굴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역사 문화 도시 경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경북 동해안의 지질 명소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되면서 경상북도도 체계적인 보전 대책과 다양한 활용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산불로 큰 피해가 발생한 영덕군을 돕기 위해 전국 각계각층에서 기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15일까지 영덕군에 접수된 산불 피해 복구 성금은 일반 기부 37억 8천만 원, 고향사랑 기부 16억 원으로 모두 54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영덕 지역 출향인과 동창회, 기업, 청년회 등을 중심으로 성금 기부가 이어지고 있으며 영덕군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나선 자원봉사자는 4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일반 기부는 영덕복지재단을 통해 하시면 되고 고향사랑 이음 위기부 사이트를 이용해 고향사랑 기부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번 산불로 특별 재난구역으로 지정된 영덕, 의성, 안동 등 5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시적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산불 피해를 입었거나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 2, 3개월간 돌봄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특별 재난구역의 거주자도 산불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별도 심사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은 각 시군과 읍면동, 경북행복재단에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대피시설 내 접수처에서 가능합니다. 대형 산불은 꺼졌지만 아직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산불 조심 기간은 다음 달 중순까지로 공무원들은 비상근무 중인데요. 이 시기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권에 도전한다며 4월 절반가량을 휴가를 냈습니다. 이재민들 사이에선 차라리 사표를 내라는 쓴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도훈 기자가 전합니다. 5개 시군에 휩쓸며 27명의 인명피해를 내고 1조 4천억 원에 이르는 피해액을 남긴 경북 북부 산불. 최악의 산불이 진화된 지 보름도 안 된 지난 9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선 출마를 선언합니다. 저 스스로 판단을 할 뿐만 아니고 저를 좋아하는 많은 분들이 와서 이번에 출마를 해라. 그러고는 이날을 포함해 주말을 제외하고 4월의 절반에 가까운 11일을 휴가를 냈습니다. 이달 초부터 산불 피해 복구 대책 회의도 도지사가 아닌 행정부지사가 맡고 있습니다. 아직도 경로당 등에선 이재민 3천여 명이 합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대권을 위한 지사의 휴가 행에 이재민들은 도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며 쓴소리를 쏟아냅니다. 도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 해야 되나? 양심이 있다 그러면 저렇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가 어떤 꿈을 꾸고 하는 거는 그거는 뒷전은 놓고 우선 아재 입어가지고 한 사람이 그거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사표를 내란 소리도 나옵니다. 사표서를 내고 가셔야 되지. 왜 휴가는 웬 말입니까? 관광 갑니까? 놀러 갑니까? 해외 이웃 나라 놀러 갑니까? 처음에 선거할 때는 뭐예요? 주민들을 위해서 일한다 했잖아. 정부가 정한 올해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이 이달을 포함한 다음 달 15일까지란 점에서도 이 지사의 대권행은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산림청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불 조심 기간 동안 산불 경보 발령 단계에 따라 공무원의 비상근무를 강화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 지사가 대권 출마 선언을 밝힌 당일은 산불 재난 국가위기경보 중 가장 높은 심각 단계가 발령 중이었고 현재까지도 그보다 한 단계 낮은 주의가 유지 중입니다. 실제로도 주말 사이 내린 비에도 불구하고 경주와 김천 등 경북 곳곳에선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초유에 지금 산불이 터졌기 때문에 시도지사는 지금 비상대기는 기본이고 때문에 5월 15일까지는 다른 어떤 업무에 우선해서 대기 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정상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행안부가 당장 경고를 울리고 한 인터뷰에서 이번 산불 피해 복구를 파괴의 미학이라고 표현한 이 지사. 지사는 국힘 경선 서류 심사를 통과해 국민 여론조사 100%가 반영되는 1차 경선을 오는 21일부터 이틀간 치릅니다. MBC 뉴스 이도은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선거에 나설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해 당내 경선 후보 대진표를 확정했습니다. 민주당은 3파전으로 짜여졌고 국민의힘에선 8명이 1차 경선 대진표에 올랐는데요. 8명 중 한 명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처음으로 대구를 찾아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 처음으로 스스로 정치적 고향이라 칭했던 대구를 찾았습니다. 도시철도 1호선 중앙로역 기억공간을 찾아 지하철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했는데 국화꽃을 바치면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어 대구 경북 청년 기업인들로부터 이야기를 듣는 경청회를 열었습니다. 대구 분들은 그렇게 빙빙 돌려서 말하는 거 좋아하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제가 이길 수 있고 대구와 함께 이길 거라는 점을 선거 운동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말씀드리기 위해서 대구에 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해 1차 경선을 치를 후보 8명을 확정했습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양향자 전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입니다. 이들은 오는 18일 비전대회를 거쳐 19일부터 이틀 동안 TV 토론회에서 맞붙습니다. 비전대회와 토론회를 열고 후보 각자의 이 나라와 우리 국민을 위한 열정 그리고 철학과 비전을 소상히 펼쳐드릴 예정입니다. 21일부터 이틀 동안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절반만이 살아남는데 4명의 2차 경선 진출자는 22일 발표됩니다. 2차 경선 결과는 29일 발표하며 과반 득표 후보가 없으면 1, 2위 결선 투표로 5월 3일 후보를 정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재명 전 대표 등 3파전으로 결정됐습니다. 민주당은 권리당원과 대의원을 대상으로 4차례 지역 순회 경선을 치릅니다. 오는 19일 충청권, 20일 영남권, 26일 호남권, 27일 수도권 강원 제주의 경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권역별 경선 결과와 여론조사 결과를 50%씩 반영해서 오는 27일 후보를 선출합니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 2위 후보 결선으로 5월 1일 최종 후보를 정합니다. 대선이 40여일 앞으로 바짝 다가오면서 각 정당들이 최종 주자를 정하기 위한 작업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11.15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오늘 지진 위자료 소송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참여기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범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시민들이 7년 넘게 견뎌온 고통에 대해 사법부가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라며 법원의 판결이 사회적 정의의 기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와 국회에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 인정, 실질적인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포항지진 특별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경북이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상하수도관이 많이 매설된 지역으로 나타나 집안 침하에 따른 땅꺼짐 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상수도관만 2만 9천 킬로미터에 달하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20년 이상 된 노후관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이번 광명 지하터널 붕괴 사고를 비롯해 지난해에만 지하시설물에 따른 침하 사고가 29건 발생해 경북도 역시 선제적인 안전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암컷 대게를 불법 포획 및 유통시킨 베트남 선원 등 12명을 검거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베트남 선원 A씨 등은 그물에 걸린 암컷 대게 2,700여 마리를 바다에 방류하지 않고 몰래 숨겨와 SNS를 통해 전국적으로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유통 판매에 가담한 외국인 중간 상인들을 파악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오늘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배터리 산업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포항시는 브랜드 가치와 마케팅 활동 등 모든 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대상을 차지했으며 이 부문에서 4년 연속 수상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시상식은 IMBC, 한경닷컴 등이 공동 주최했으며 배터리 산업도시 부문에는 전국 8개 지자체가 후보로 참여했습니다. 신라문화원은 서라벌 문화회관에서 신라문화원 개원 32주년 기념식과 함께 산불 이재민 성금 기탁식도 개최했습니다. 신라문화원은 지난 1993년 창립 이래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국가유산청,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전통의 현대화를 비전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